안녕하세요. SR펜스터 심효철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결로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너무 흔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도 결로를 사실 확인할 수는 있어요. 커피컵 밖으로 수분이 맺히는 현상을 사실 결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를 예를 볼까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내부에서 에어컨을 심하게 틀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차 안이나 버스 안 같은 곳에서 히터를 강하게 틀었을 때 유리에 어떤 수분이 맺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흔히 볼 수 있는 결로의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결로 현상이 집 안에서 생길 경우에는 다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집 안에서 생기는 결로는 그 결로 자체의 문제보다는 수분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곰팡이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곰팡이가 가구라든지 벽지에 생기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호흡기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러한 결로의 원인과 예방 또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공기 중의 수증기가 온도가 낮은 벽체나 유리에 닿아서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이슬이 생기는 현상을 결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커피잔이라든지 차의 유리창 이러한 것들이 모두 온도 차에 의해서 생긴 이슬, 즉 결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결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가장 간단한 문제죠.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가 비슷해지면 문제가 없겠죠. 이러한 방법을 쉽게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죠. 한겨울에 추운데 내부 온도를 같게 하기 위해서 유리 창호를 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창호를 계속 열어놓게 되면 환기뿐만 아니라 감기까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은 사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습도 조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 자재는 사실 많은 습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던 콘크리트라든지 가구류 여러 가지 물건들에게서 수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습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름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죠. 물론 여름에는 제습기를 사용하지만 겨울철에는 오히려 난방으로 인해서 실내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사용하기도 하시죠. 이러한 습도를 조절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열회수 환기장치입니다. 열회수 환기장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축 아파트나 주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환기장치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의 찬 공기가 바로 들어오지 않고 온도를 바꿔서 실내 온도와 근접하게 만들어서 들어온다고 해요. 이렇듯 온도를 뺏기지 않으면서 환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열회수 환기장치입니다. 열회수 환기장치를 지속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습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사실 근본적인 습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집안에서도 습도의 발생 원인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생활 습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샤워를 하게 되면 습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제가 문을 여는 순간 그러한 습도가 방 안으로 확 밀려 나가겠죠. 그러면서 방 안 습도도 굉장히 높아질 텐데요. 또 주방에서도 제가 물을 끓이거나 요리를 할 때 습도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생활 습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물을 키우는 집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건조한 가전집에서는 보통 가습기 대신에 식물을 키우면서 습도를 조정하는 만큼 화분이 습도에 영향을 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원인인데요. 집안의 커튼과 블라인더를 통해서 결로를 발생시키거나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창 주변에 공기 순환을 약화시켜서 결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 또한 알아볼까요? 샤워를 할 때에는 환풍기를 꼭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남아있는 물기를 미리 제거해 주시면 좀 더 습도를 낮출 수가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요리가 끝난 후에
창호를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거나 만약에 창이 없을 경우에는 환풍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낮춰주시면은 그러한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생기는 습도 같은 경우에는 화분의 개수를 줄여주시거나 아니면은 제습 식물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습도를 빨아들이는 식물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한 식물들을 키우시는 것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튼과 블라인드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닫아 놓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낮에는 내부가 잘 보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주로 커튼과 블라인드를 걷어 주시고요. 주로 야간이 실내가 실외보다 밝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만 커튼과 블라인더를 사용해 주시면 결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안에 습도계가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적정 습도는 40에서 60%를 지켜주시고요. 실내 온도는 보통 18도에서 22도, 23도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결로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로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집에 결로가 생겼어. 우리 집 창호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먼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나쁜 창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결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 이유는 우풍이라고 하죠. 창호가 기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찬 공기가 내부로 유입이 되고요. 그러한 찬 공기가 내부의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오히려 창에는 결로가 생기지가 않았던 거죠. 가장 좋은 예방법은 단열성이 높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죠. 창호라고 하면은 저희 살라만다 창호처럼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벽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열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해서 단열성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결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결로 현상과 결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창호가 만약에 안 좋다고 한다면 오히려 결로가 문제가 아니라 난방 효율성 때문에 난방에 대한 걱정을 더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런 우풍으로 인해서 가족분들이 건강한 실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 창호에 대한 사용은 최근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철이었습니다.